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우리의 포스코홀딩스 오늘은 이제 오랜만에 장중에 무려 4%대까지도 상승을 해줬습니다. 정말 이제 오랜만에 반등이 나와준 건데 지금 이제 이 음봉 있죠. 지금 이 음봉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 음봉을 기준으로 지금 이 가두리라는 겁니다. 가두리. 자, 말 그대로 가두리. 지금은 추세가 없는 비추세 구간이다. 시장도 마찬가지고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죠. 자,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번 이 이란 전쟁이라는 이슈가 이 단발성으로 좀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악재를 소멸하는 데는 분명히 이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구간에서 지금 가두리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이 반등한 이 포스코홀딩스 돌파를 만드는 건지 아니면 다시 이탈이 만드는 건지 이 부분이 여러분들 제일 궁금하실 건데, 그래서 오늘 시간에 제가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는 아래에 있는 좋아요 하나면 충분합니다.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딱 1초만 투자하셔가지고 아래 엄지척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포스코홀딩스 저는 물론 가두리긴 합니다만 결국 이 지지점에 대한 지지를 보이고 이 전환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 박스 돌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저와 같이 이 상승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상승이라고 두 글자도 한 번씩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이 좀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야지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 영상을 좀 여기저기 뿌려줘가지고 하나의 이 주포가 되고 이 세력이 되어서 지금과 같은 상승도 발생시킬 수 있는 거니까 좋아요, 댓글 지금 바로 부탁드릴게요. 자, 차트 보면서 바로 설명 시작합니다. 지금 이 포스코홀딩스에서 중요한 거는 이 악재가 만든 음봉입니다. 이게 정말로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악재 소멸을 해석을 할 땐 어떻게 하냐? 그때 발생한 이 음봉을 넘기냐 마냐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자, 지금 보면 어때요? 아직은 못 넘겼어요. 올 때마다 저항을 받는다. 좀 한 가지 좀 다른 종목을 예를 들면은, 자, 원익홀딩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도 이 미래 로봇에 대한 가치로 인해서 엄청나게 이제 급등을 보이던 종목이었는데, 근데 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실적이 별로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엄청난 하락을 만들었죠, 그때. 자, 그 뒤로 해소를 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들이면서 그때는 워낙에 이제 로봇주들이 광기 상승을 보이던 때라 그런지 생각보다는 빠르게 해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딱 이 음봉에 딱 걸치잖아요, 이렇게. 이거를 돌파를 하는 그 순간이 악재에 대한 소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서 더 큰 매수세를 보인다는 거죠. 자, 물론 지금 이 전쟁이라는 이슈와 실적이라는 이슈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슈만 틀린 거지 개념 자체는 똑같은 거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포스코홀딩스도 결국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전쟁이잖아요. 포스코가 수입하는 철강, 석탄 이런 게 지금 호르무즈를 못 지나가니까, 그리고 환율까지 오르면서 외화 부채에 대한 부담까지 늘어나면서 좀 더 강하게 빠진 게 포스코홀딩스입니다. 결국 이 전쟁이라는 악재를 넘어갈 때 그러면 전부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락이 컸던 만큼 반등도 더 강하게 나오는 게 맞죠. 자,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은 바로 이 시간이다, 시간. 자, 그래서 지금 구간에 어떻게 흘러갔냐고 보시면 되면 당분간은 이 음봉을 기준으로 지속적인 가두리를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도 좀 더 비추세를 만들 거고 거기에 따라서 포스코홀딩스도 비추세를 만든다. 자, 그럼 이 가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래를 합니까? 하단 라인 때 있죠. 네. 하단 라인에서는 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하는 거예요. 이 하단 라인에서 매수를 유지를 하면 어때요? 박스를 그리다가 지금 이런 그림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하단 라인에서만 매수에 대한 접근을 한다는 거죠. 자, 왜? 저는 결국 이번 악재가 결국은 해소성 악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 전쟁이라는 이슈, 그죠? 역사적으로 전부 다 이 단발성으로 작용을 했잖아요. 짧으면 1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까지도 걸리기는 했지만 지금 제가 보는 이 관점에서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거의 1개월짜리, 왜냐면 중간 선거가 있어요. 그전에는 이 마무리를 분명히 짓긴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도 보면 트럼프와 이란 뒤에서 좀 더 협의를 하고 있다, 한다, 조금씩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이런 거는 이 주포에 대한 이탈 여부를 봤을 때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포스코홀딩스를 보면 이 2026년 1월에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시키면서 이 장대 양봉을 만들었죠. 그죠? 지금 보시면은 이 거래량을 만든 이 양봉을 훼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악재가 발생해서 이 음봉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 넘어가는 게 악재에 대한 해소라고 했으면 매수는 반대죠. 이 양봉에 대한 게 이탈이 안 됐으면 이 매수 주체에 대한 부분이 빠져나가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재밌는 거는 이 포스코홀딩스에 보세요.
정말 이 10년 주가의 흐름만 봐도 명백히 알 수 있는 겁니다. 10년 주가. 뭐 한 요 정도 2014년도부터의 주가를 볼 수가 있는데 참 재밌는 게 보입니다. 이 검은색 진한 선이 이제 120일 장기이동 평균선인데 포스코홀딩스는 원래 흐름이 어떠냐면은 장기이동 평균선이 위에 깔리면은 주가가 이제 저항을 받고 밀리죠. 올라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얘를 지지로 올라옵니다. 다시 저항을 받고 어떻게 돼요? 주가가 깔리죠. 올라올 때는 어떻게 돼요? 지지로 올라오죠. 그러니까 이 전환에 대한 시점을 판단하려면 이 121선이 지지를 했냐 안 했냐를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포스코홀딩스는. 여기도 저항을 받다가 지지를 받다가 여기 계속 저항 받았잖아요. 최근에 뭐가 나옵니까? 뭐가 나와요 최근에? 계속 저항을 받던 주가가 돌파를 한 겁니다. 어때요? 지지를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도 이 어떤 장기적 관점에서의 추세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뭐 이런 것만 보더라도 추세도 살아있고 여전히 주포도 살아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시총이 큰 만큼 좀 더디긴 할 뿐. 뭐 그런 부분이 있죠. 자, 그리고 가격도 보면은 어디에서 지금 지지를 받아요? 이번에 저점에 선을 하나 그어보자고요. 어디에서 지지입니까? 바로 직전 고점의 박스 지지죠. 박스 지지. 자,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 박스를 그리던 주가에서 돌파가 나오고 나서 뭐 급락이 떨어져서 이 박스의 상단에 왔습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판단합니까? 자, 돌파가 됐던 자리는 다음 그 자리가 오면 그때는 뭐로 작용을 합니까? 네, 지지로 작용합니다. 기술적인 어떤 이론에서도 뭐 깨진 게 보이진 않는다라는 거죠. 뭐 여기를 매도로 보진 않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 포스코홀딩스 전부 다 이 매수한 위치들이 좀 틀리실 건데 그래서 다들 좀 생각이 복잡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딱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이 포스코홀딩스 지금 이 물타기를 고민하신 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죠? 신규 매수를 고민하신 분들이 있을 거고 지금 손절을 해야 되는지 고민하신 분들이 다양할 것 같아요. 자, 먼저 이 손절매. 자, 지금 위치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 거래량을 동반한 이 양봉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게 이탈이 전까지는 보유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이탈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가 분명히 필요하긴 해요. 아직까지는 가격적인 부분, 뭐 이평선적인 부분, 아까 말씀드린 박스 상단에 대한 부분이 이탈이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깨지는지 안 깨지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신규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은 뭐라 그랬어요? 이 양봉을 기준으로 가드를 할 거기 때문에 이 하단 라인대에 대한 매수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저 역시도 뭐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뭐 이때 추세가 깨질 때 그죠? 요 라인에서 한번 매수하고 지금 요 라인에서 한번 매수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신규 매수를 노리신 분들은 하단 라인대를 노리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물타기를 하실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물타기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단가에 대한 하락이잖아요. 그래서 이 오를 때보다는 빠질 때 이 물타기를 해야지 사실상 이 단가를 낮춘 효과를 좀 톡톡히 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라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물을 타는 라인은 맞다. 자, 아시겠죠? 자, 일단 이 포스코홀딩스는 계속 이 뭐 가두리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 이동 평균선이 좀 내려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좀 시간이 소비가 된다. 그러면서 이 가두리가 끝나는 그 구간에서는 뭐라고요? 악재에 대한 소멸을 발생시키면서 이 음봉을 넘어갈 때부터는 점점점 이 탄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빠른 회복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는 시나리오 속에서 뭐 지금 뭐 이런 라인대에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맥점을 짚어드리고 있는데 이 시나리오 속에서 매수 접기 구간이 오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문자를 쏴드릴 겁니다. 지금 바로 이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이 번호로 맥점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 번호를 하나하나 다 저장을 해뒀다가 이렇게 타점이 나올 때 있죠, 하단. 그때 이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일 올려드리는 영상으로 이 시장에 대한 큰 흐름을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이 실시간 타점은 문자로 편하게 받아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어려운 만큼 여러분들에게 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정보를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제가 이 핵심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항상 이 시장에서 이러한 이 위기는 분명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 뒤에는 항상 이 기회가 뒤따랐다는 거죠. 자,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자, 제가 이 코스닥,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로 이 파란 밴드에 터치를 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 주도 업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이 처음에 이 800포인트를 넘어가기 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바이오주들의 상승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4개월 전에 이 ABL 바이오라는 종목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총 10조가 바로 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ABL 바이오 전일 시가총액이 10조네요. 그러면서 이 지수 상승 시기에 맞춰서 이 ABL 바이오가 12만 원인 게 이 25만 원까지 급등을 한 겁니다. 그죠? 이 파란 밴드에 대한 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자, 그리고 코스닥이 이 850포인트 이 두 번째 파란 저점이 찍혔을 때는 그때는 이제 이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봇주.
자, 보시면 이 3개월 전에 여러분들에게 클로봇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죠. 그때도 이 850포인트에 대한 거를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렸고, 그때 이 클로봇이 이 노란 밴드 이 4만 원일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클로봇도 이 8만 원대까지 상승해줬죠. 딱 요때입니다, 요때. 자, 그 뒤에는 제가 이 1000포인트에 대한 돌파를 말씀드리면서 그때 이제 이 우리기술과 이 한미반도체, 즉 이 반도체 부품주에 대한 이야기와 이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 한미반도체는 우리 10만 원 라인에서부터 이 33만 원대까지 급등을 보여줬고, 우리 기술 역시 이 5천 원 라인 때부터 수직 상승하면서 벌써 이 2만 5천 원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엄청난 폭등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자, 공통점이 뭡니까? 지수의 하락 그 막바지에서는 다음 이 주도주가 생기거나 이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되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이번 조정기가 마무리가 되면 나오는 거는 이 새로운 테마와 주도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다음 테마는 여러 테마들이 물론 발생하긴 할 건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 대북주입니다. 대북주. 자, 대북주 다들 아시죠? 오랜 기간 동안 반복해서 돌고 있는 이 대북 테마. 자, 하지만 이 대북주는 매번 테마가 형성이 될 때마다 성격이 좀 달랐습니다. 먼저 이 과거에는 이 금강산 관광이 열리면서 이 관광주들로 해서 수급이 엄청나게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철도에 대한 유라시아죠. 유라시아 철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철도주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이 개성공단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거기에 상주에 있는 이 개성공단 관련주들이 아주 난리가 났죠. 매번 발생했던 테마이긴 한데 그때그때마다 성격이 달랐다. 자, 그리고 트럼프와 이 김정은이 18년도에 싱가포르에서 만났죠. 그때는 이 비료주들 그리고 이 모든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 대북주에 대한 움직임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미 시작을 한 종목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 트럼프가 김정은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올라왔던 게 이 코데지 컴바인이죠. 이미 시작을 했고 이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이번 툼에서도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대장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이미 올라온 거를 말을 한 사람이 아니죠. 저는 이 이란과에 대한 전쟁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 트럼프에 대한 다음 행보는 이 로켓맨을 향해 갈 확률이 지금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정치적으로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할 만한 게 없어요. 여러 가지에 대한 이 시나리오들, 퍼즐들이 맞춰지고 있는데, 그래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저는 이 대전환의 서막이 지금 현재 열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자고요.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 김정은에 대한 전략적 분리를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 한국은 적이지만 이 미국은 뭐라고요? 이 대화에 대한 상대라고 표현을 했죠. 최근 이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을 하면서 긴장을 좀 높이는 듯 보였으나, 이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역설적으로 이 미국과에 대한 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이 김정은의 전략이죠, 전략. 즉, 이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판을 짜겠다는 이 통미봉남의 현대적 변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 미국과는 급격한 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이 비즈니스적 밀당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트럼프를 보자고요. 트럼프 역시 이 김정은과의 만남을 자기 자신의 이 최대 외교 업적으로 꼽죠. 최근에 이 한국에 방문을 했을 때도 김정은과 재회를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상당히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원래 이 복잡한 다자 외교보다는 이 탑다운 방식의 좀 파격적인 합의를 선호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지금 이 한반도만큼 가장 이 역동적인 이 비즈니스가 없다라는 거예요, 트럼프에게는. 그리고 미국의 이 중간 선거가 열리죠. 근데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이 이란과의 전쟁 때문에. 이 이미지를 쇄신하려고 하면 이 트럼프의 최대 업적이자 트럼프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결국은 실행할 거다라는 거죠. 뭐죠? 이 로켓맨과의 대화. 이것만 한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 역시 이 대북 관계의 갈등 해소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야기를 해온 겁니다. 현재 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 기업 밸류업이죠. 그리고 이 MSCI 선진국 지수의 편입이라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북과에 대한 이 리스크에 대한 관리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자, 사실상 이 국내 증시가 이 저평가, 즉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바로 이 북한과의 지정학적 리스크죠. 이게 해결이 돼야지만 이 증시 전체가 리밸류에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야 막론하고 이 대북과의 관계를 이 해결해야 되는 숙제와 같은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과거 이 짐 로저스라는 세계적인 투자 건물이죠.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게 뭡니까? 자기의 이 전 재산을 걸 가치가 있는 이 마지막 기회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때 이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거는 우리나라와의 이 통일론이 아닙니다. 이 개방에 대한 파급력에 집중을 한 거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이 폐쇄적인 국가가 북한인데 이 북한이 열릴 때 발생하는 이 에너지에 대한 그 총량, 그거를 이 짐 로저스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현재 대북주는 이 단순한 이 정치적 테마를 넘어서 지금 이 글로벌 리더들에 대한 이 의지, 그리고 이 물류혁명에 대한 혁명, 특히 이 자본에 대한 논리가 맞물리는 상당히 변곡점에 와 있다. 주식이란 건 그렇습니다. 언제 가장 파급력이 있습니까? 없던 게 발생하면 그 파급력이 상당히 강력하죠. 가장 어두울 때, 해 뜨기 직전이라는 말처럼 현재 이 냉기류들 있죠. 이걸 역설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개방에 대한 그 파도가 밀려오기 전에 이 썰물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보고 있는 종목에서는 이미 현재 상황에 맞게 이 수급들이 붙고 있더라. 그런데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주말에 이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 상당히 많이 있죠. 자, 엑시콘 밴드에 왔을 때 말씀드렸던 게 벌써 이 34,000원까지 상승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 증권주에 대한 상승을 이야기하면서 삼성증권 역시 7만원대에서부터 이 12만원까지 씩 상승을 해줬죠. 거기에 이 전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일진전기 역시 최근에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홍보석유까지도 엄청난 지금 폭등세를 보여줬습니다. 현재 보면 그 모든 그 시나리오들이 맞아떨어지면서 시세를 보여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 페노샹과 이 대한해운, 해운주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드렸어요. 자, 대한해운은 단기간에 이 50%가 상승을 해줬고 페노션 역시 30%가 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 오픈을 해버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와 같이 이렇게 수급이 꼬이더라는 거죠. 아니, 제가 이 좋은 마음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건데 벌써 이 악성 매물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종목은 제가 이 오픈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대북주라는 힌트는 제가 드리겠지만 조용히 먹겠다는 거죠. 자, 단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 부분을 오픈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저도 이 시나리오를 정말 이 오랜 시간 추적 관찰해온 만큼 정말 이 잘 따라오실 수 있는 분들에게만 드리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준비해놓은 대북주 관련된 이 자료, 그리고 시나리오, 그리고 이 종목을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는 이 핵심 종목,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 이 매집을 해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구간까지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지 이 시나리오까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현재 시장 너무 힘들다고 지쳐 계시 마시고 매번 시장은 이 위기 뒤에 기회를 줬듯이 분명 이번 시장 역시도 이 위기회라는 말을 좀 머릿속에 새기면서 제가 준비한 종목 받아보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오늘만큼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더 좋은 정보 들고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